애증의 356 에어. 2016년에서 2017년 치이의 발크 그리고 머위의 GTS와 함께 제대로 된 스피드 큐브로 한 획을 그었던 356 에어입니다. 당시에 거의 최고 가격의 최고급 큐브였지만 저는 메인 큐브로 사용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발크에 비해 소리는 작고 고급스럽고 부드럽기는 한데 빠르게 돌리려고 하면 어김없이 걸림이 느껴지는 불완전한 회전감, 그리고 큐브 형상이 발크 대비해서 잘 무너진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356X로 간 퍼즐 플래그십 모델을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패키지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별도 상자에 저렇게 들어있고요. 여분 스프링과 여분 자석입니다. 간 356X입니다. 마감 상태가 매우 정교합니다. 어디 하나 허술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마감이에요. 일전에 356R 때도 느꼈지만 예술품 같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색상이 좀 다릅니다. 356R은 형광색이 많이 빠진 칙칙한 색상이고요. 356X는 하프 브라이트 느낌의 형광이 많이 가미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스티커리스 큐브들이에요. 색 비침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GTS2입니다. 색 비침이 심한 큐브가 아닌데 저렇게 빛을 직접 쏘니까 좀 심하게 느껴지죠. 노란 면에 주황색이나 녹색이 비쳐 보이면 마지막 면 판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황룽입니다. 플라스틱 두께가 얇아서 비침이 GTS2보다 심하게 느껴지는 편이죠. 그치만 황룽도 얇고 가볍게 만든 것 치고는 비침이 그렇게 심한 큐브는 아니에요. 발크3입니다. 크게 불만 없이 사용했던 큐브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빛을 직접 비치면 비침이 느껴지죠. 저게 강한 빛이 있는 데서 솔빙을 할 때 노란색 구분할 때 약간 어려움을 줍니다. (356X입니다) 먼저 비춰봤던 큐브들하고 달리 색 비침이 전혀 느껴지질 않죠. 이 부분이 간 356X의 다른 큐브하고 차별화되는 점이에요. 그리고 356R도 마찬가지입니다. 색 비침이 없어요. 맨 오른쪽이 356X입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플라스틱 두께가 두껍고 견고해 보여요. 눈으로 봐도 그렇고 만져봐도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측 무게는 꽤 가볍습니다. 80g입니다. GTS2나 발크3M보다 8g 정도 가벼워요. 실측 크기는 56.0mm로 측정이 됐어요. 356에서 3이 의미하는 것은 3 곱하기 3이고 56이 의미하는 것은 56mm라는 뜻이죠. 박스에서 꺼낸 첫 느낌은 약간 회전이 무거웠어요. 당황을 했지만 좀 만져주다 보니까 윤활유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회전감이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됐습니다. 회전감을 표현을 하자면 부드럽고 빠릅니다. 자석은 큐브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자력이 강하게 느껴져요. 자석이 딱 달라붙는 느낌이 명확합니다.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너 커팅. 정방향은 45도를 쉽게 넘어갑니다. 45도 이상 쉽게 코너 커팅이 되죠. 역방향도 제가 기존에 가진 큐브 중에 역방향 코너 커팅 고성능이라는 MF3 RS2, RS3 황능, 발크 파워M, 발크M 이런 큐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 그런데 정방향 코너 커팅이 워위 RS2나 RS3에 비하면 약간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받아요. 각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리고 부드럽게 되느냐 문제인데 RS2, RS3나 GTS2 같은 큐브들은 코너 커팅이 정말 부드럽게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56X는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OLL, PLL 공식 실행을 하다가 약간의 걸림 그리고 큐브 형상이 무너져서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어느 큐브든지 무리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만 356X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 X의 자석은 큐브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그리고 자석을 노출시켜서 자석 간 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대신에 자력이 약한 자석을 탑재를 해서 회전감을 가볍게 유지를 하면서도 자석이 붙는 느낌을 찰칵하고 강하게 주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고 약한 자석으로도 형상을 잘 잡아주지만 조금만 무리해서 큐브 형상이 틀어지면 자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각도가 자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저거보다 더 틀어지면 자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석의 중심과 가깝게 자석을 위치한 경우에는 저렇게 어느 정도 많이 어긋나 있어도 자석의 힘이 저기서부터 느껴져요. 저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 356X와 간 356R의 구조 비교예요. 왼쪽이 X, 오른쪽이 R입니다. 자석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형상이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바꿔서 조립을 해도 조립이 잘 되고 큐브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석을 제외하면 내부 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옵션입니다. 자석을 저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큐브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는 옵션인데 자석 종류는 이렇게 4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손으로 집은 거는 자석이 없는 옵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석 종류는 3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흰색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 초록색인데 흰색 위에는 자력이 약해서 쓸모가 없었어요. 결국은 기본 탑재된 거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356X는 스프링 시스템이 2종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IPG V5라고 해서 기존 시스템이고요. 누메리컬이라고 불리는 신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시스템을 구입을 했어요. 스프링 종류는 4가지인데 기본 탑재된 건 녹색이고요. 노란색이 강한 겁니다. 보라색은 제일 약한 거고요. 교체를 다 해봤는데 노란색은 텐션이 너무 강해서 큐브가 너무 뻑뻑해지고 보라색은 너무 약하고 파란색도 약간 약하다는 느낌이고 기본 스프링 녹색이 가장 좋았습니다. 간 356R을 자석 개조를 했더니 회전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약한 스프링이 필요했는데
356X를 기존 시스템으로 구입을 하면 356R하고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356R에 다양한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356R 개조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4곱하기2mm N50 강한 자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356R에 기본 탑재된 옐로우 스프링으로는 자석의 힘까지 더해져서 회전감이 무겁다 못해서 윤활유의 윤활막 한계를 넘는 너무 강한 텐션이 나오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간 356R인데 큐브를 아주 조금만 부드럽게 회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딱 붙어 있다가 회전이 시작되고 나면 한 번에 딱 이동하고 또 멈추고 또 이동하고 멈추고, 이걸 스틱 슬립 현상이라고 하는데 간 356R에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반면에 황론 같은 경우 그런 쩍 달라붙는 느낌이 없이 정말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356X도 별 문제가 없어요. 부드럽게 조금씩 돌릴 수가 있습니다. 끊김없이. 발크나 머위의 RS2, RS3, GTS2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끊김없이 돌아갑니다. 위신 리틀 매직도 그런 문제 없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간 356R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한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56X에 딸려온 블루 스프링을 356R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스틱 슬립 현상을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 회전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56 에어예요. 저는 자석 개조를 했는데 회전감이 많이 무겁습니다. 부드럽지만 걸림이 있고 자석화하지 않으면 안정성도 부족해요. 356X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은 간 356R입니다.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간 퍼즐사의 보급형 제품이에요. 보급형이지만 웬만한 다른 회사 고급 라인과 맞먹는 가격이죠. 가격만큼의 마감 품질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 커팅도 최신 큐브답게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단 하나 부족한 게 이제 자석인데 자석 개조 후에는 그 하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에어에 비하면 엄청 빠른 큐브지만 356X하고 비교하면 한 단계 약한 스프링을 사용해도 회전은 X보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356X를 100점, 356R 기본 상태를 50점이라고 했을 때 자석 개조 후에 블루 스프링을 적용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56R이 기본적으로 356X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없다 뿐이지 코너 커팅이라든지 기타 성능이 356X하고 거의 동일해요. 총평하자면 356R은 자석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메인 큐브로 쓰기에는 최신 자석 큐브 대비해서 안정성이 확실히 아쉽고, 직접 자석 개조하기에는 개조 난이도가 너무 높고 개조 후에 추가 스프링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조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간 356X입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 펠릭스 잼덱스나 맥스파크를 스폰하는 최고의 회사에서 만든 최상급 제품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큐브 중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간 퍼즐사를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애플 아이폰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일단 마감이나 디자인이나 패키지가 확실하게 고급화 전략이고 가격도 고가 정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남들 다 좋다고 하는 에어에서 한번 적응 실패한 이후에 간 퍼즐 제품은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렇게 손이 잘 안 갔어요. UM이나 SM 같은 모델들은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356X가 나오면서 기존에 없던 스티커리스 제품도 나오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을 왜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지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빠르고 고급스럽고 부족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확실한 최상급 큐브입니다. 기존 제 메인 큐브는 발크, 발파M, 발크M, GTS2M, RS2M, RS3M 이런 거 거쳐서 현재는 일시적으로 개조한 356R하고 356X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제가 356X를 메인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저의 거친 핑거 스타일의 머위 큐브가 부드러운 코너 커팅이 되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 성능만으로 356X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단 하나의 최고의 제품인가 여기부터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인 큐브를 하나 정하면 똑같은 걸 2개 이상 사서 돌려가면서 쓰는 편이에요. 위신이나 머위에 부담 없는 가격대가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356X 총평하자면 사용하면서 너무나 기분 좋은 큐브인데 성능을 보면 세부적으로 다른 큐브보다 못한 부분이 약간씩 있어요. 비싼 가격표를 정당화할 정도로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 사면서 가성비 안 따지잖아요. 큐브도 가성비 안 따지고 디자인 예쁘고 성능 무난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가치에 투자한다 생각하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솔빙하면서 사용할 거 생각하면 비싼 가격도 사실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큐브를 돌려서 사용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냉정하게 평가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완벽하지 않은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만 너무나 혼자 비쌉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값 주고 사서 쓰기에는 가성비는 떨어지는데 사용하기에 기분은 좋은 큐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조 356R로 연습을 하면서 356X는 좀 아껴 쓰면서 메인 큐브로 갈아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컬러 뉴트럴에 관심이 많아서 몇 주째 지금 노력 중인데 356X하고 356R에 선명하고 비침이 없는 색상이 익숙하지 않은 컬러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인 큐브는 어떤 큐브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근에 제가 큐브를 많이 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들을 냉정하게 한자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가격이면 가격 모든 부분을 다 비교를 해서 어떤 큐브를 구입해야 되는지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큐브가 좋다 나쁘다 제 생각을 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